그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또 간인데 간과 림프절, 대장, 면역 관련 단백질을 생산한다. 그다음에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위암 병균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이 된다. 그다음에 선천성 면역세포 집단의 거주지이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과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근데 이 부분이도 이제 간이 완전히 뭐 이렇게 비형 간염, 뭐 그다음에 해가지고 간에 있어서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감염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간과 심장에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고혈압 같은 거 잘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약물로 인해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독성 성분이 든 이런 것들은 간의 능력과 신장의 능력을 약화시켜서 어떤 혈압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고지혈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이러스가 그것을 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하루에 360회 간을 순환한다. 그래서 유해한 병원군이 여과되는데 건강한 간에는 병원군을 잡아먹는 식세포가 있다. 그래서 전신의 국소부일에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면역 반응을 강화해서 암세포의 생육을 방해하는 항종양 면역의 중요한 무게체가 된다. 몸의 온도가 낮게 되는 그중에 소금이 부족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가 좀 힘듭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발열을 좀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 면역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배를 좀 차갑게 한다든지 만성적인 습관, 차가운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온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방이 추워서 그러든 뭐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은 이때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림프절이 약 500, 600개에 달한다는데 나 좀 세어보십시오. 이거는 세어보질 않아서 림프가 있는데 외부의 침입자를 겨냥하는 그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림프구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고 T림프구는 특정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거나 적의 종류를 B림프구에 알리기가. 그래서 B림프구는 적의 종류를 따라 각기 다른 항체를 만들어서 침입에 대항합니다. 이것은 목이나 귀의 뒤쪽, 턱 아래, 겨드랑이, 사탕은 손으로 만지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히려 붓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붓는 증상을 안면 바이러스, 안면 이게 묵직하게 돼서 이렇게 묵직하고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귀가 통증이 있고 입술이 눈도 떨립니다. 결막염이 생기. 코 안에는 염증 증상, 입술 포진 걸렸을 때 생기고 입술 이렇게 발열감이 있습니다. 발열감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해결했습니다. 바이러스 약 만들어서 해결했고, 급한 대로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가지고 삼자신경부터 해서 열을 가해서 그것들을 좀 약화시킨 다음에 해결을. 드라이기도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약 개발하지 않을 때 그때 이걸 했습니다. 그때는 약초로 했죠. 약초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좀 해봤는데 약초를 좀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접대 발표한 그 약초를 먹었어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출혈을 멈추는 데 탁월하고요. 출혈과 재생, 피부병에도 처음에는 치료를 했었거든요. 잘 치료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입술 포진에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드라이기가 있으니까 더 간편해서 드라이기를 좀 그냥 합니다. 입술 포진이 났는데 이거 없앴었거든요. 드라이기 가열해서. 이게 자결감이 좀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날라고 그러면 그때 미리 선제 방어로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열을 가해서 안을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축적해서
그래서 바이러스를 약화시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라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방암 같은 것도 결절이 만져지면 그렇죠. 손으로 만져지면 피부 안쪽에 있다, 바로 밑에 층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방암 같은 것을 드라이기로 최대 뜨겁게 해서 아니면은 너무 뜨거우시면은 최대 열량으로 하고 바람은 좀 약하게 해서 계속 반복적인 가열을 하시면 며칠 안에 그냥 사이즈가 줄어들고 잘 안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이나 뭐 이런 거 저는 그 뭐죠? 곤지령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생겼는데 목이나 이렇게 겨드랑이 생겨 가니까 빨갛게 이렇게 까맣게 끝에는 까맣게 되고 빨갛게 되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젊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나이가 오랜 세월을 흘렀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속해서 한번 조금 다른 살균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콜라나 오란시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서 이것을 소금을 넣으니까 눈도 깨끗해지더라고. 눈도 깨끗해지고 결막염도 없어졌어요. 결막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눈이 출혈이 일어나는 것처럼 팍 그렇게 돼서 좀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 어학 기술 구조를 치료 방법을 특허 제출을 하듯이 그것을 지적재산권 기술 발표를 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안 된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10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 치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이것만으로 내가 만든 약으로만 다 치료. 약도 몇 가지. 예전에는 내가 종류별로 막 약초를 막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적인 특징, 열에 약하다. 산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다. 단백질을 그러니까 세포벽을 녹일 수 있다. 염으로 녹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착안해서 가장 안전한 인체에 먹어도 안전한 식품 상과 식품염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용량으로 위험하지 않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 전 세계에서 노벨 의학상 1000년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복잡하게 치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연구한 결과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집에서 세포 배양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하겠습니까? 세균 배양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성공적으로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완벽하게 다 100% 치료한다. 이건 좀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다른 치료보다는 훨씬 낫고 되게 간단하게 치료될 것이다.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은 입술 포진도 이걸로 해결합니다. 여드름 날 때도 뭐 종기 같은 거 나거나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종류도 알 수 없는 뾰루지 나도 다 해결합니다. 락스, 베이킹 소다, 락스하고 과산화 베이킹 소다의 70, 20, 10이죠. 그러니까 프로테이즈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넌 70, 난 68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업화하지 마세요. 저는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 형성을 특허 제출하듯이 식품과 약초는 10건을 제출했습니다. 치료가 되니까 하는 사람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금단 이게 뭐라 이게 그 금단의 열매인가?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어학기술 개발해서 발표하면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했으면 그렇죠. 그 부분이 상업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삐까삐까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획기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열로서 이렇게 열로서 익힌다. 그래서 살균한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식품 산을 이용해서 세포벽을 녹여서 걔들을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면역 세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고 들어가고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염산 넣어서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해서 산과 염기가 세포벽을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벽을 녹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 적용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했다니까요. 혈액 액상으로 먹으면 혈액에 20초 정도 이렇게 소장해서 흡수돼 가지고 20초 정도에 들어가고 35초 정도는 전신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건 코비다 그러면 5번, 6번, 7번 여러 번에 걸쳐서 먹어서 시간의 텀을 두고 반복적인 살균을 해서 반복적으로 스윙과 바이러스의 세포복을 데미지, 필링을 입혀줍니다. 필링을 해줍니다. 그 결과로 전에 부점도 그런 식으로 계속 끈질기게 반복적인 20며칠 한 달 계속 했더니 결국 무좀이 났더라고요. 발바닥.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충축인도 계속해서 10번이고 계속 입을 꿀렁꿀렁 사과시추와 물을 섞어서 했더니 결국엔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끈질기게 계속 반복해서 필링 해줘야 된다라는 경험이 그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안전합니다. 식품이니까. 저는 그것을 직접 먹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제약밖에 안 먹습니다. 이 간의 기능이 우리 몸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간과 신장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렇죠. 만성 질환을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뇨병을 우리가 밥 먹고 일부러 고혈당을 만들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거 먹거나 운동 안 한 것을 먹고 그냥 팽팽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해주면 고혈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당뇨병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바이러스로 보고 있으며 바이러스와 생활 습관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풍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증상을 제가 처음 동영상부터 밀접하게 다뤘던 것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몸에 있어서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먼저 동영상을 다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동영상을 먼저 제가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화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심화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제 의학 지식에 대해서 저를 안 믿으시니까 구글 자료하고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병원 자료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인데 간은 신체 대사 기능에 관여하는 장기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음식물을 소장해서 흡수해서 영양소 형태를 변화시키고 조직에서 이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다시 간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대사 기능을 한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리면 몸이 비글비글하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면 힘이 있으신 분, 힘 떨어집니다. 거기서 바이러스는 전신 질환, 폐에 걸렸어도 전신으로 운반되어서 간과 바이러스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면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간에 있어서 이상 소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간염은 아니더라도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간 문맥이 유화장에서 흡수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득 차 일종의 정맥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안에서 가공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되고 인체 해로운 성분은 해독이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뇌하 수치하고 간, 신장에 뭐가 필요하다 했죠?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된다고.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이런 고지혈증 환자 비타민 C, 골드키 드셔야 됩니다. 저 당이 올라간다고요? 좀 걸어주면 됩니다.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당 떨어집니다. 저는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 이식에 대해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장기로 교체하다니 무슨 바보짓입니까? 간 이식을 받기 위해 30년 기다린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간 이식 받으면 보통 이렇게 10년을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기준.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간 이식과 신장 이식이 전혀 불필요하다. 심장 이식도 불필요하다. 어리석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제 개인적인 의학 입장, 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고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그걸 해가는지 이렇게 10년 그 수명을 얻으려고 참 어이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투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혈액투석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생명을 시장을 일으키거나 혈액투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뇨병 같은 혈액이 좀 문제 있으면 두유 먹고 운동하고 적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꼭 필수적인 건 먹어주고 지껏 먹으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약 먹고 운동하면 밥 먹고 나서 곧바로 밥 먹기 전에 좀 방 안에 슬렁슬렁 걸어주거나 밥 먹은 후에 걸어주거나 1시간 후에 또 걸어주거나 2시간 후에 걸어주면 당 다 떨어져 봅니다. 잠자기 전에 약간 살짝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드시고 밥 먹을 때 잠잘 때도 소화 과정이 일어나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면 인체의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타민C 꼭 먹어라. 비타민C가 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서 단백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한다. 탄수화물, 지방, 호르몬, 비타민, 무기질 대사에 관여한다. 약물이나 몸의 해로운 물질을 해독한다. 이 해독의 과정에서 저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 계통이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B 계통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타민 B 계통이 해독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밤을 비타민 B원도 들고 비타민 C도 들고 생밤을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 식품 관련 특허를 약초 관련 10건을 낸 사람으로서 생밤이 가장 적합하다. 간을 살리는 데서 몸의 근력 회복에 있어서 생밤 모든 환자에서 생밤을 드셔라. 생밤을 씹을 힘이 없으면 잘게 쪼개라. 이렇게 쪼갖고 드시게 하라. 노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소화작용을 돕는 담즙산을 만든다. 면역세포가 있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원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관리 센터 역할을 한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 저장하거나 그것을 다시 내뿜어 줍니다. 다른 필요한 물질을 가공해서 세포로 배분해 줍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합성하고 출혈 과정에서도 개입합니다. 또는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개입을 합니다. 간에서 몸에서 필요한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 인자 같은 물성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부민이 없으면 이렇게 혈액 속에 있는 그 어떤 액상이 혈액성에 있는 액상이 밖으로 조직액으로 유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쉽게 출혈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혈액 응고 인자를 이렇게 혈액 응고 인자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합성을 못하는 거로 이 부분이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비타민 C입니다. 바이러스 증상에서는 꼭 비타민 C를 드셔야 됩니다. 골드키를 드셔야 됩니다. 만성 질병을 가지신 분도 꼭 골드키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몸을 해독하고 이렇게 혈액을 정화시켜주며 인공적인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을 인공적인 합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됐든 뭐가 됐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피부병도 없이 클린한 상태입니다. 옛날 피부병 많았는데 다 그것을 다 각계격파하고까지 왔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간경병증의 환자의 잇몸이나 코에서 출혈이나 식계멍인들은 증상은 되게 비타민 C가 부족이 되죠. 바이러스 증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에서 합성돼야 될 혈액 응고인자가 합성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한다.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이나 술, 독성을 분해해서 대사에 배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른바 해독작용을 한다. 간경병 잔에서 이런 해독작용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식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해독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 사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생밤, 이런 것들 이렇게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타민 C 보통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즙 같은 건 좋아하시는 분은 오히려 저기 그 지용성 비타민이 쌓여서 독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녹즙 드시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양배추도 괜찮아요. 양배추도 괜찮고 양배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출혈이 일어날 때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양배추 그냥 김치로 하셔도 나는 김치로 해서 먹거든요.
근데 잘 안 챙겨 먹으니까 띄엄띄엄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어주는 게 양배추는 좋은 것 같아요. 간경병천은 이런 해독 작용이 저하돼 있다. 약물, 술, 독성에 의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경병에 걸린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담배 피고 또는 뭐 이렇게 그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간은 각종 호르몬을 분해 및 대사한다. 간경병 환자의 인슐린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도 부족해. 공복으로 인한 저혈당이 저혈액입니다. 이 저혈당 여기서 딱 보면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혈당이 간이 물론 글리코겐을 혈액 속으로 내뿜어 가지고 혈당 올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당뇨병 약을 복용해서 혈압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그때마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혈당이 떨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혈당이 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바이러스 작용으로 인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면 이것이 바이러스 당뇨병 뭐 제1형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성으로 밝혀지지 않은 당뇨병에서도 실제로는 간 같은데 이런데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저혈당이 일어나거나 혈당이 들쭉날쭉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바이러스의 특유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질환 환자에게서는 성호르몬의 대사가 저하되어 겨드랑이 음부에 털이 빠지거나 여성의 생리 이상, 남성의 고환이증, 여성용 유방이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이 약해지면 여성용 유방이 초래됩니다. 이게 뭐고 간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중요한 담즙을 생성합니다. 담도를 따라 소장으로 배출해 지방의 소화를, 그래서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장내로 배산하기도 한다. 대장 점막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돼 몸으로 들어간 균은 간을 거치면서 쿠퍼세포라는 대식작용을 하는 세포에 다 죽게 됩니다. 이 간도 림프와 더불어 림프 쪽과 더불어 살균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1% 미만의 비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싸움에서 지면 림프절도 붓게 되고요. 비장도 비대하게 붓게 됩니다. 간도 붓게 될 수 있습니다. 간이 부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갑상선 비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전립선 비대도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 그러면 바이러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 염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붓는 증상이라고, 이게 볼거리 같은 데도 이게 붓거든요, 림프 쪽에.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기로 저는 가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어떤 의료 치료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학에 대해서 엉터리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술 구조를 밝힌다면 남의 아이디어 갖고 도둑질해서 그걸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쿠퍼세포라는 대식 작용하는 세포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균이 죽고 1% 미만의 세균만이 간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 간경병증 환자 이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세균의 감염력이 쉽다. 이렇게 보면 비브리오 피혈증 같은 거, 어패를 먹고 발생한 이것으로 간경병 환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간은 손상될 것을 대비해 충분한 예비 기능을 비축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손상이 되면 증상을 우리가 잘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게 컨디션이 안 좋고 비글비글한다. 희마리가 없고 뭔가 자꾸 이렇게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하기가 싫고 들어놓고 싶고 뭐 이런 증상이, 아프면 간이 이제 뭐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은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힘이 뒷받침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몸속에서 간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잘 모르고 계속 술 먹다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안에서 주로 나타나면 이게 증상이 피로와 전신세약,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있죠. 복부 불쾌감, 오른쪽 윗배에 둔탁한 통증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른 증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통 여기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이쪽 부분이 근데 밑에가 양옆구리는 신장, 그다음 밑에 하복부하고 배꼽 부분은 이렇게 맹장, 그다음에 대장 개실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갈비뼈 부분의 바로 밑 부분은 그렇죠 비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환이 진행되거나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복수가 발생합니다. 복수가 발생한다 해서 복수를 뺀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때 바이러스를 그렇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을 먹어야 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복수가 발생하여 생기는 복부팽만 일어나면 뭔가 모르는데 간손상 일으키는 물질을 먹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복부가 빵빵할 일이 없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복부가 막 빵빵 팽팽합니다. 네, 그럴 때 안에 간손상 뭘 먹을까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건데 이거 갖고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녹두, 검은콩, 생밤을 많이 넣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복부 팽만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수가 발생할 때 그렇죠. 이거를 드시는 것도 방법. 이거를 상업화시켜서 하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시지 마세요. 네. 술 먹을 때도 해독이 딱 짱입니다. 연애. 토열 및 혈변, 비타민C 보강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뭘 먹으랬죠? 당근하고 감자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근, 생밤, 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치료법을 제기해서 의학 기술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업화를 시키지 마시라고 식품과 약초 관련 연구를 했고 10여 건을 출원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출원해가지고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네. 어떤 토열 및 혈변, 간이 나빠지면 눈동자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갈색으로 짙어지는 황달 등이 있습니다. 약복용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복용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특히 그 약초 같은 거는 독성이 있는 약초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 약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좀 독성이 있는 게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암 같은 거 걸릴 때 그 독성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간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에 있기 때문에 초만을 치료하죠. 나중에 이제 모든 이런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과 도수 치료 부분들이 합법화되면은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해드리죠. 네, 골드키를 드시고 양배추를 드십시오. 양배추를 드시라고 꾸준히 드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도움입니다. 그다음에 당근을 드십시오. 비트코인 꼭 필요합니다. 출혈에는 당근. 그다음에 생밤 짱입니다. 네. 그다음에 감자 좋습니다. 감자가 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살짝 걸어주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괜히 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해놓고 나중에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자세한 기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